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가 묻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제가 좀 생각한 것 중에 공산주의 경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공산주의하고 경제는 처음부터 매치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예, 말은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셨잖아요. 제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가로 세로 100m의 논에 네 가정한테 어, 당신들이 균등하게 농사를 지어서 4등분해서 나눠 가져라 했을 때 그 네 가정의 각각의 구성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느 집안에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어느 집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느 집안엔 노인이 있고, 어느 집안엔 또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 젊은 청년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분배할 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일은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데, 갖기는 똑같이 나눠갔네?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본주의고,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공산주의는 아예 말이, 경제하고의 말이 매치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경제의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 가서 서로 잘 산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골고루 나눠 가져서 잘 살아서 뭐 고난의 행군 시기에만 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했느냐 말입니다.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왜? 그리고 또 뭐 요즘 그 유튜브 저그 친공산주의적인 성향의 방송 중에 그 주권 방송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 봅니다만 그 사람들의 궤변이 어떤 건가를 들어보고 싶어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북한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은 넘는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굶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는 거죠. 이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아니 근데 굶는 사람도 없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제재 조치에 민감하고 어, 군사력 위주로 달려온 북한 정권이 왜 갑자기 경제 쪽으로 생각하고 뭐 카지노를 짓겠다 뭐, 그리고 중국을 헤레비하고 애비는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고 평생 기차만 타고 다녔는데, 그 얼마나 속된 말로 똥줄이 타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타고 뭐 중국 다롄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경제 때문에. 도저히 공산주의 경제로서는 2,500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를 뭐 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카지노를 짓겠다, 뭐 금강산을 오픈하겠다, 개성공단으로 뭐 공장을 유치해 달라는 등 그런 소리를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서. 그리고 또 뭐 끝까지 자존심인지 이번에 그 똥돼지 그 비계덩어리 말입니다. 신전사 할 때도 나만의 어려운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뭐 개성공단을 우리가 열어준다는 그 끝까지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뭐 신년사 일부분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기업은 개성으로 안 가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 찬양하고 생각 없이 뭐
뭘 위인맞이 환영당 방송이니 하는 놈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 방송 뭐 그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사실 얼마의 숫자가 그 사람들 선동질에 넘어가겠습니까? 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극소수 진짜 다크레드들이죠. 다크레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다크레드라고. 어, 다크레드의 뜻을 말을 직역하지 말고 의역으로 하시면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다크레드들이 있죠. 뭐 임종석을 필두로 해서 뭐 주사파, 뭐 황선이니, 뭐 임수경이니,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신은미, 뭐 그런 다크레드들의 또 저 사라졌던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그런 다크레드들의 그 알고 보면 다 연계된 그 일종의 똘마니들이에요. 조사 이번에 그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 뭐 팬클럽을 모집한다는 놈도 그게 저기 민중당 그전 그러니까 이정희로부터 이어지는 그쪽 똘마니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크레드들은 안 바뀝니다. 그 다크레드들이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대통령이 문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막 활동을 하는 거고 오히려 국보법 위반으로 잡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잡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여당이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답답하죠. 저 자유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예 경제라는 게 없는 나라죠. 경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논리식으로는 모든 걸 다 나눠 가자고. 어느 경제학자 우파 경제학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의 재산을 국가가 압수를 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10만 원씩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누가 10만 원 준다고 해서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들 팔자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만 원 때문에. 괜히 엉뚱한 한 사람 이재용이라는 한 개인을 거지를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부터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일화로는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이제 뒤지기 전에 말이죠.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 사람 앞에 책상에 권총을 한 자루 놓고 한쪽에는 달러를 한 다발 100불짜리 한 다발을 놨답니다.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각각 잡고 싶은 것을 집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달러 뭉치를 잡고 한 사람은 권총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달러 뭉치를 잡은 사람한테 당신은 왜 달러를 잡았느냐 했더니 그 달러 뭉치를 잡은 사람이 이 돈이 있으면 저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냐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또 말했다 그래요. 너는 왜 권총을 잡았느냐. 그 권총을 잡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총이 있으면 저 돈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쳤다 그래요. 맞다.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번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무기만 개발하면 된다. 핵무기 개발하면 된다. 남한을 먹으면 삼성, 현대, LG가 다 우리 건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돈 버느냐. 우리는 그 시간에 핵을 만드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뭐 김정은이나 지금 그 아들인 비계덩어리 김정은이나 그 밑에 있는 그 보좌진들이 뭐 거기서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말하는 경제에는 정말 모순된 경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뒤로 김정일이가 부활을 테스트한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또 한 가지 대한민국
내부를 들여다보자면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대학 경제학과에서 이런 방식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쓸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경제가 살아난다. 소득주도 성장의 요점이 그거라는데 말인즉슨 그럴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는 사람이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형사처벌하겠다. 이제 계도 기간도 작년 말로서 끝났으니까 올 1월 1일부터 이제 형사처벌로 들어가겠죠. 아니 중소기업 사장이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는데 거기다 대고 올려줘라 올려줘라 올려줘라. 올려주는 것도 능력이 있는 현대 같은 데나 그 정신 나간 민주노총들한테 연봉을 10만 불 이상 미화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1억 2천, 뭐 평균이 9,500만 원이라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의 그 평균 근로의 그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 같은 퀄리티의 일을 하는 다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기종노조의 절반 혹은 3분의 1까지도 같은 레벨의 일을 하면서요. 같은 강도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노조라는 말이 맞죠. 같은 레벨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남들보다 2배 혹은 3배의 연봉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오죽 그게 괜찮으면 노조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자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정말 공산주의식 당원의 자식이 먼저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식으로 민주노총의 자식이 먼저 민주노총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라면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일은 조금하고 돈은 많이 받는 그런 데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겠고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높은 수준의 컴퍼니보다도 보통 이제 평균으로 나눴을 때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 8,350원이 최저라고 하지만 주유수당이니 뭐니 따지면 실제 1,030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요즘은 유튜브로도 한탄 섞인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많이 줘라 많이 줘라 많이 줘라. 안 주면 형사처벌이다. 이제 계도기간 끝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업주더러는 문 닫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뭉쳐있는 문재인과 그 밑에 문재인 경제팀은 이상만 바라볼 뿐이지 다 같이 나눠 이건희 회장 재산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거 아니냐는 저 북한 마인드하고 똑같은 식이죠. 또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했다가 나라가 묻어난 데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예? 무슨 물가가 10,000배가 넘게 떴으니 아니 세상에 여기 외화 뉴스를 봤는데 식빵 하나를 사는데 지폐를 이만큼을 들고 가 이만큼을. 그게 식빵을 하나 사는 거예요. 지폐의 두께를. 거의 이건 돈이 아니죠. 예. 다음 날이면 또 오르는데 결국 그 디플리케이션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베네수엘라 경제로 가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도 수정은커녕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국회 연설까지 했던 문발이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잘못된 정책은 유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공산주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다크 레드나 미디엄 레드, 미디엄 레드 이상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턴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 한쪽으로만. 그리고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일으켜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뭐 이해찬 더불어공산당의 대표, 뭐 20년 집권계 이런 게 뭐 한 20년은 걸려야 대한민국을 뭐 공산화 완료하는데 좀 필요한 시간이다. 뭐 이런 그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숨겨진 의중이 그거라는 거는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신재민 씨인가 하는 분이 양심 고백, 내부 고발을 하고 나온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죠. 이렇게 가면 나라 큰일 난다. 라고 해서 나온 거고, 또 그걸 뭐 이제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저거, 뭐 검찰에 고발을 하네. 뭐 검찰을 고발했다는 게 검찰로 잡아넣어서 구속시켜서 입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언제는 그렇게 내부 고발자를 칭찬하고 보호한다더니, 그 뭐 신혜원 의원인가 하는 사람도 뭐 나쁜 머리, 뭐 아니 고려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 예, 그것도 그 재정기획 밭에 행정고시에 붙은 사람이 뭐 나쁜 머리면은 도대체 일반인들 그 정도면 인텔리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쁜 머리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미친년 자기 자신은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그렇게 말을 합니까? 5급 공무원이면은 정말 1등 신랑감이죠. 대한민국에서. 장차 열심히 20년 일하면 장관이나 차관도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또 내부에서 승진 시험도 나름대로 치러가면서 그 좋은 머리로. 그래서 이 허울뿐인 경제, 그리고 허울뿐인 경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밑으로 깔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뭐 소득 중도 성장이 하는 이런 경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제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제가 무슨 위정자도 아니고, 단지 이거를 정부 여당과 그 재정기획부 쪽에 그 사람들이 좀 깨닫고서 이거를 좀 너무 문빨 눈치만 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권의 눈치만 보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 딸까지 하고 연금이나 타먹자는 이런 한심한 공무원 속에서 우리 이번에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용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야당이나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생각 있는 뜻 있는 국민들이나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믿고 또 누군가가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내불 고발자로 나설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답을 제가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한들 뭐 저 말고도 더 훌륭하신 경제학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문빨이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말을 듣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닫기를 바라고, 유턴해서 선회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기를 바라는데, 뭐 소시민의 바람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또 봐주시는 분들도 뭐 소수지만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또 저와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거든요. 혹시나 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뭐 유학, 혹시 뭐 그런 미국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봐서래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걸로 예,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